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내용을 보충하는 것과 테슬라의 보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대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술 투자,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 좋은 것과 주식과는 별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지금은 우린 기술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회사가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면 결국 그 기술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GM의 슈퍼크루즈가 업데이트돼서 이제 경쟁사들이 굉장히 잘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GM의 슈퍼크루즈가 테슬라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partially automated vehicle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상 때 너무 테슬라 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기성 언론들이 너무 참 핸즈프리 케이퍼빌리티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비판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 GM이 아이 트래킹, 여기 보면 GM의 슈퍼크루즈는 그때 영상에도 알려드렸듯이 이 눈을 트래킹해서 테슬라보다 더 안전하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부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이 장치는 전방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체크하는 장치지 전방에 뭘 보는지까지 체크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휴대폰을 올려놓고 영화를 감상하시며 가도 얘는 그냥 전방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GM은 핸들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대놓고 핸즈프리를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아주 광고에 대놓고 쓰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업데이트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저의 오랜 채널의 이런 구독자님이시라면 제가 무엇을 얘기할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웨이모나 우버입니다. 아니, 웨이모나 우버는 그 안에 테스트 카에 만약을 대비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넣었는데 이거보다 더하게 감시를 합니다. 근데도 사고가 났죠. 여기 조지아텍에서 이제 partially automated vehicle에 대한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센서가 이런 센서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워낙 유명하고 쓰는 사람도 많고, 당연히 가장 많이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진보되어 있고 많이 팔린 차니까 그것을 이제 파해한다고 했나요? 분명히 테슬라도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혀 그거를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님께서도 또 댓글에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듯이 FSD 베타 같은 경우는 저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너무 어비주하게 되면은 뺏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간사하고요, 그것에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 편한 쪽으로 쓸까 쓰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눈을 트래킹한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전면을 보는 걸 감시하는 거지 전방이 잘 뭘 보는지 감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들, 그러니까 설령 이 GM의 슈퍼크루즈나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쓰시는 뭐 현대의 반잘 주행 보조 장치, 아니면 BMW, 벤츠 지금 널리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뭐 나가려고 하면 쳐준다든지, 사람이 편한 만큼 다 방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딱 편한 만큼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M과 테슬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성을 얻게 되면 그만큼 방심한다라는 겁니다. 딱 그만큼만요. GM 역시도 이제 이게 널리 퍼진다든지 인기가 많으면은 충분히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TV를,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TV를 시청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분명히 주변의 센서들이 운전자가 전방을 보는지 안 보는지 봤는데, 이게 너무 차가 안전하게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길을 잘하다 보니까 그냥 전방만 보고 멍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앞에 보다가 그냥 박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가 뭘 보는지는 체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는, 그러니까 웨이모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잔다는 거를 제가 옛날에 업데이트를 했죠. 근데 그건 아마 웨이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차를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차 타던 시절에 차가 나왔을 때 교통사고 나고 차라는 걸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위험성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함을 주면서 실제로 사고율을 통계적으로 얼만큼 낮출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제공하는 오토파일럿을 썼을 때 사고율이 준다라는 자료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게 더 낫고 어떻고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다 주행 보조 장치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오토파일럿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참 재밌는 게 차에만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재미난 실험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 자, 복잡한 건물 안에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을 로봇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 26명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로봇을 따라가면 안전한 것 같이 인식을 시키는 거죠. 정말로 복잡한 길을 로봇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이 참가자들이 계속 훈련을 계속 따라하면서 반복 학습이 되면서 아 진짜 로봇이 잘 하는구나를 이제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상 emergency situation을 가정하고 실제 상황에 이제 돌입한 것 같이 테스트를 딱 진행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냥 로봇을 따라갔습니다. 그 로봇이 이상한 데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엑싯이 아니라 정말 엉망인데 정말 이런 다크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복 학습돼 있고 아 로봇이 잘 엑싯하게끔 알려주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예, 차를 믿지 마십시오. 아직 AI는 완벽한 게 아니고요. 로봇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말 한 99.99999% 잘하다가 0 잘못했는데도 그 확률의 그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문제인 것 같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고요. 라이센스 가진 사람만 운전하는 거지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레벨 3가 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반자율주행 차들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에 관련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여러 애들을 펜스테인 유니버시티에서도 이런 걸 연구해서 발표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편리함에 젖어들면서 방심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테슬라 오토파일럿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물론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GM이 추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오픈한다든지 테슬라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반증 이런 것들을 연구 자료들을 공개한다면은 저 또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다 쓰여진 보고서들은 사람은 편한 만큼 방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해가고 있다는 얘기, 잘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을 텍사스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워싱턴까지 확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갈 예정이고요.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런 터줏대감들의 견제들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한 회사들과 협력해서 조만간 올해 안에 급속도로 미국 내에 이제 보험을 퍼뜨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국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테슬라가 벌써 미국뿐만 아니라 보험을 딴 나라에도 이제 팔려고 시작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확장성이고요. 그 예를 든 게 이미 블랙박스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장치를 프로페셔널하게 인스톨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쉽게 인스톨하는 장치는 아닌데 이런 걸 인스톨해서 이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보험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물론 이런 그러니까 테슬라 보험 사업을 얘기하면 결국 보험 사업이라는 게 통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길어지면 지금 보험 회사들이 돈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과연 테슬라의 경쟁력이 있겠냐? 일단 테슬라는 시장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차에다 뭐 껴서 판다든지.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 통계에 기반하면 핀포인트로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랙박스 레코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가 아니라 애시당초 이런 장치를 달아서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보험을 파는 이런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통계적으로 때려버리면, 예를 들면 나이가 젊은 남자라든지, 저도 미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일찍 유학 오게 되면서 이 젊었을 때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모든 젊은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사고가 확률이 다른 에이지나 다른 성별, 뭐 다른 조건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지, 모든 젊은 남자들이 사고가 다 높아라고 당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모든 결혼한 남자, 어느 정도 나이가 찬, 혹은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 중 적정 나이에 한 뭐 3, 40대 정도, 정확한 통계는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나이별로 했을 때 가장 사고율이 낮은 나이대가 있을 겁니다. 그 조건에 있는 그룹이 정말로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안전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고를 낮게 내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에 불만족스러운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을 쏙쏙 빼와서 자사로 넘겨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포브스 기사는 지금 이런 영국의 이런 블랙박스 인슈어러,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테슬라는 아예 이게 스탠다드로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GM이라든지 토요다가 자사의 인플로이드를 상대로 이제 발런티어로 이제 자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신의 운전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쉐어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제조사 보험을 이미 껴서 팔고 있는데, 테슬라라고 특별할 게 있냐 그렇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센서가 많죠. 카메라도 많고, 이런 현재 물론 추후 GM이나 이런 반자율 주행을 하려면 똑같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카메라 그렇게 전방이 다 두르고 가장 앞서 있는 반자율 주행을 보여주는 건 테슬라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하는 것도 테슬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발런티어로 얻는 데이터와는 차원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테슬라의 이런 대시캠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다가 재미나게 편집해서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 BMW가 아예 지금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게 바이크 레인인데, 지금 테슬라 모델 3를 추월하려고 지금 요 바이크 레인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받아놓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 BMW 운전자가 이거 테슬라 잘못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모델 3 운전자분께서 이거를 이제 대시캠에 저장된 걸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수긍해서 전적으로 이제 BMW 운전자의 과실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런 사고들은 전방 블랙박스로는 좀 힘들죠. 근데 미국은 이게 한국같이 잘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각도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판별이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거기다 플러스 진보된 오토파일럿들이 사고를 좀 더 회피해 준다면 테슬라의 보험은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질 거고, 이런 주행 데이터로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평균적인 거에 불만족스러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잠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에 달성하면 당연히 다른 보험사처럼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댓글에서도 계속 미국에서는 뭐 차량 주문하면 2주 만에 뭐 나오는데 제가 잘못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셔서, 이게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모델 S는 최소 10주에서 14주 걸리고요. 모델 3는 1주에서 13주가 걸립니다. 지금 주문하면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아마 요 앞부분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1주 때문에 이건 10중 8구, 제가 이런 인벤토리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팔다가 반품된 차량이거나 이렇게 색깔이 좀 튀는 파란색이라든지 이제 그레이라든지, 보면 이 어더미터를 보면은 거의 뭐 2600마일, 1800마일 뛴 거죠. 물론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가격을 깎아줍니다. 저도 모델 Y를 살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파란색 차를 선택하면 가격도 좀 깎아주고 바로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한 500마일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테슬라 차량은 그냥 제가 살 때는 한 일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나 지금 혹은 이제 주문했다가 캔슬됐는데 그게 이제 매칭이 되면, 그러면 이게 1,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통상적으로 그냥 인기 있는 아주 기본 세팅 및 이제 롱레인지 모델을 하면은 거의 13주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폭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델 X는 지금 주문하셔도 빨라야 5월, 늦으면 6월에 받습니다. 확실히 모델 Y를 좀 더
전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좀 더 생산량을 늘린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10주거든요. 지금 모델 3가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늘어져 가고 있는데요. 아마 모델 3를 초반에 지금 많이 수출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델 3가 현재로는 더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는 견고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